안녕하세요. 콩콩날입니다. 저렴하게 세컨하우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시골집 세컨하우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나와 있는 물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물건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 물건입니다. 이게 지분 물건이고요. 또 법정지상권에 속해져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또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물건이기도 해서 좀 공부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강릉 202 타경 30609 1번 물건입니다. 강제 경매로 나와 있고요. 대부 업체에서 경매를 넣었습니다. 감정가 3,200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. 빨간색이 많습니다. 자, 지분 매각에 속하고 법정지상권, 땅 위에 어떤 건물이나 뭐가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입차로에도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만 입차를 하겠다. 이제 건물은 아니다. 이 이야기인 거죠. 그리고 전체 641제곱미터 중에 97평 정도가 이제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. 일단 지금 채권액은 한 2,400 정도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지금 하고 있네요. 이 지분 물건, 뭐 도저히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는지, 뭐 또는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리 분석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소 기준점이 어떻게 되죠? 예죠? 근저당, 그죠? 강릉 원해 농협 요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에 지금 이제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뭐 살펴보는데 이건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현재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 그래도 현재 여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축사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시멘트 사이딩으로 해서 만들어진 집이 기역자 형태로 있습니다. 축사 바로 뒤편에 집이 있네요. 그 다음에 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건축을 짓거나 할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 글씨 4종 세트 특수물건에 속합니다. 지분 매각이라는 거는 지금 전체 50%가 나왔기 때문에 지분 매각 빨간 글씨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지금 땅만 나왔는데 위에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에 속하겠죠. 자, 그 다음에 입차례는 뭐냐면 여기 지금 축사라든지 화장실, 바깥에 나와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일부분에 속하는 이 주택, 지금 토지만 나온 거니까. 그래서 주택은 이 경매, 그 감정평가 외적인 아이다 라고 해가지고 입차례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토지만 나왔으니까 토지만 입차례다. 근데 뭐 잘만 하면 또 일반 물건이 될 수도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. 물론 투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.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지적도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옆으로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. 길이 있고 길이 뭐 물려 있는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예요? 경계 측량을 하셔야지 되겠죠. 그래야지 이제 맞물려 있는 거라든지 옆집하고의 어떤 구분선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 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알 수 있어요. 그죠? 뒤편에 기역자로 이렇게 길에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축사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이 657번지 안에 축사와 집이 같이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자, 그러면 자,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치를 한번 봤더니 참 이래요. 이쪽에 있는 물건이죠. 그죠? 길을 이렇게 접해서 코너 쪽에 있고 주변에는 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여기서 뭐 바다가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얘를 좀 줄여보니까 주문진 방파제 쪽하고 가깝고요. 이쪽이 주문진 항,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영진항, 주문진항이 좀 더 가깝겠네요. 그죠? 그리고 여기 방파제 주변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뭐예요? 커피숍들이 쭉 해서 있죠. 되게 멋스러워요. 그래서 거리를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어봅시다.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할게요. 직선으로. 주문진 방파제까지 2.17km네요. 2km. 뭐 걸어서는 32분 정도인데 이제 차량으로는 뭐 한 5분? 굉장히 가까워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복층으로 지어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그 산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풍광을 즐기면서 조금 나가면 바다도 즐길 수 있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도 즐기고 바다도 즐기고 너무 또 바다 앞에 있으면은 해풍
때문에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뭐 습도 좀 많이 올라오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과 바다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요 정도의 위치를 좀 좋아하는데요. 뭐 그건 여러분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일단 위치도 좀 괜찮더라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확대를 했더니 이쪽에 지금 양돈 그 조합이 있어요. 좀 어떨지 싶어요. 지금 이 사이에 산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는데 이게 이제 돈사냐 소를 키우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돼지가 더 냄새가 심합니다. 겨울철에는 그나마 덜해요. 근데 여름에 되게 독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부패되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. 그래서 한번 여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뭐를 키우는지 여부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죠. 혹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넘어오나요? 아니면 안 넘어오나요? 이런 정도. 제 느낌에는 중간에 산이 있어서 그렇게 심하진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인사살 차원으로 임장 가셨을 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동해 고속도로입니다. 그래서 진입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래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되게 중요하죠. 자, 저는 이제 기준점을 서울 광장에서 이렇게 요 위치까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한 2시간 50분. 뭐 넉넉 잡아 한 3시간 정도 잡습니다. 제가 원하는 시간은 사실 한 2시간 안쪽 정도의 시간을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너무 운전을 오래 하다가 보면 지치잖아요. 그래도 또 강원도라는 부분과 또 바닷가 바로 근처에 세컨하우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지금 이제 입지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가 했고요. 이거는 대지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한 33만 원 정도의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. 이 대지 기준. 뭐 그런 거 했었을 때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또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밸류맵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지금 이제 요게 경매가 나온 거고 요게 이제 또 21년도에 이제 거래가 된 거이긴 합니다. 그래서 21년도에 얘가 지금 25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. 이것도 대지로 했네요. 여기 25만 원 정도의 평가 금액인 건지 근데 저는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싸진 않거든요. 이렇게 싸진 않아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내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리고 얘는 지금 뭐 길 옆에 붙어 있는 대지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밸류맵을 통해서 한번 가격 조사를 해볼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여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특수물건에 속하니까 자, 지분. 그럼 도대체 선생님, 요 그러면 반은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했었을 때 지분에 대한 탈출구는 조금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소액 지분 경매 출구 전략이라 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놨는데요. 자, 향후 시세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뭐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으니까. 그러면서 뭐예요?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가 50% 갖고 있고 상대방 50%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뭐를 청구를 해요? 지료. 부당이득 청구를 함으로써 좀 압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지료를 안 준다. 실제적인 실무에서 사실 지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 지분에 그 지료를 안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 지분의 강제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뭐 내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0% 2명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 지분이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사정이 안 좋아서 경매로 나왔을 때는 잘 협상을 해서 일반 매매로도 협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그죠? 예, 그래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잘 살펴봐야지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매수를 해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판다든가 이런 형태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협의가 잘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공유자 분할 경매를 해서 그 상대방한테 소송을 하는 겁니다.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것은 너랑 나랑 공유자끼리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. 팔자 해도 상대방이 안 판다 그러고. 그러면 내 거를 사가라 했더니 사가지도 않고. 그럼 네 거를 팔아라 했더니 팔지도 않고. 결국 이제 법원에다가 공유자 이제 분할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하죠. 그래서 이걸 이제 형식적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말이 이제 경매지만 결국은 그 낙찰 금액을 나눠 갖는 경우가 되죠.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나의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
그 상대방이 지분을 가져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. 이런 부분이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진 않는데 가령 오늘 나온 물건이 한 60%에 해당되는 지분 물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는 60%잖아요. 그러면은 이 어떤 관리 행위나 어떤 임대 행위 이런 거를 갖다 우선적으로 제 지분율이 더 높으니까 제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는 내가 50%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혹시 뭐 임대를 놓고 뭐 나가거나 이랬었을 때는 본인만 수익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적정하게 1번, 2번, 3번, 4번을 빡을 넣음으로써 협의를 하거나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금액이 사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본다. 그리고 내가 바닷가에 어떤 세컨하우스를 하나 마련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물건은 되게 뭐 저렴하게 받으면서 내 세컨하우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단점은 있어요. 대출은 이게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시골집 세컨하우스 경곡매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그죠? 뭐 니만 안 어렵지 나는 어렵다고? 모르긴 할 수 있어요. 자꾸 공부를 하시면 돼요. 그래도 지금 원체 유튜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뭐 또 공부를 하신 만큼 또 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특수물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갈 수도 있다. 근데 항상 이제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는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접근하셔서 좋은 별장 또는 세컨하우스를 마련해서 본인의 어떤 쉼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